장에 가서 쓸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꿀팁에 대해서 준비물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? 4년간 시험을 봐본 결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냐 하는 방법이 마킹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계획성 있게 이렇게 시간 관리해야지 좀 미리 갖고 가시는 게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토익 점수를 마구마구 올려드리고 싶은 방토언입니다. 자, 오늘은 진짜 중요한 거 할 건데요. 실제 왜 토익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꿀팁에 대해서 우리 서림 학생하고 채은 학생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.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할 거냐.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정말 첫 시험에 당황을 많이 해요. 근데 우리 소중한 그 돈이잖아요. 네. 그런 기회와 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준비물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? 준비물이 딱히 필요한가요? 그냥 시험장 가니까 뭐 수능 보러 가듯이 자기 신분증 챙겨가고 그렇죠? 신분증. 그리고 자기 필기구 챙겨가고 그 컴싸. 컴싸 챙겨가고 이러면 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. 토익 시험은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니고 연필로 연필로 마킹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필하고 지우개를 꼭 챙겨가셔야 돼. 몰랐어.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가 있을까?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. 근데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증 있잖아요. 네.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. 실제로 그런 부분을 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학생증 같은 것만 가져온 사람들은 그냥 퇴시해줬지. 바로 퇴실이에요. 바로 그 자리에서? 퇴실이에요. 절대 시험 볼 수 없어. 그래서 돈이 환불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서 연필은 뭐 그래도 2개 이상은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준비물이 있어요. 저는 그 친구들 이미 토익 시험을 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게 LC 시험을 볼 때 이게 네. 딱 지문을 읽어주고 딱 그 음원이 딱 나올 때 고개를 숙이고 다 같이 체크를 할 때 그게 답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럼 그때 따라서 약간 체크를 하면 되지 않나. 그치? 너무 이제 내가 난 모르겠어. 내가 들었는데 모르겠어 하는데 근데 약간 좀 일제히 이렇게 숙이고 싹싹싹싹 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. 그러니까 파트 1에서는 좀 티가 나요. 그럴 때 너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잘 듣는 게 중요하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좀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실 여러분들이 200문항을 풀고 또 답안지에 200문항을 마킹해서 내야 돼. 네.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단 말이에요.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. 처음에 내가 계획 없이 가면은 막 풀고 막 내래 답안지를. 그 시간 더 주는 거 당연히 없잖아.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킹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마킹 전략. 이게 사실 정해진 방법은 없는데 제가 좀 다수의 경험을 해보고 4년간 시험을 봐본 결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냐 하는 방법이 일단 그 파트 1하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에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해요. 파트 1은 사진만 보면 되니까. 그러니까 시험지에 크게 의존할 게 없어. 파트 2 같은 경우는 시험지에 아무것도 없어요. 질문 보기 다 나와 있지 않아. 그래서 파트 2까지는 답안지에다 쭉쭉쭉 마킹을 하고 파트 3 되면 답안지 제껴둬. 그리고 시험지. 왜냐면 파트 3부터는 질문과 보기가 시험지에 있잖아. 그러니까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 LC 빠르게 지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빠르게 시험지에 답을 체크를 한다 일단. 그래서 파트 3부터는 그냥 시험지에 체크를 하세요. 그리고 계속 뭐까지 다 푼다? 끝까지. LC는 딱 정해져 있잖아. 끝나는 시간이. 근데 LC가 딱 끝났을 때 파트 3, 파트 4 옮겨 적어도 괜찮아요. 그거까지는 괜찮아. 그리고 이제 파트 5부터는 다시 시험지로 가서 이제 풀어내는 거죠. 그리고 시험 종료 15분 전 방송 한 번, 5분 전 방송 한 번 해요. 그래도 15분 전부터 마킹부터 하세요. 뒤에 분명히 못 푼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일단 풀어놓은 거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못 푼 문제를 풀면서 바로 마킹하는 걸로 가는 거고 200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고 200문제를 시간 내에 일단 다 푸는 사람들은 거의 900 이상인 사람들의 확률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못 풀고 남은 문제 있잖아. 근데 마킹 안 한 채로 내진 않을 거 아니야. 4분의 1 확률인데 찍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난 정해놔 미리.
나는 오늘은 A야. 아. 오늘은 C야.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뭐 한 20문제 못 풀었어. 20문제 다 C로 빨리 해야 돼. 이게 더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미리 그런 전략이 좀 서 있어야 돼요. 혹시 더 궁금한 건데 그 A, B, C, D 중에 많이 나오는 그런 알파벳이 있나요?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왜 푸는 거 있잖아. 근데 풀었는데 왜 B가 5개 연속 나오고 이러면 막 쎄하다? 그러니까 이게 맞게 풀었나 틀린 건가? 근데 뭐 의심하게 돼.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게 막 5개씩 이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회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건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제 좀 찍으면은 좋지 않을까. 그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? 시험장 가서? 저는 확신이 없고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눈에 밟히는데도 넣고 빨리 치고 나가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뭔가 하고 다시 되돌아온다든지 뭔가 그 전략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LC 같은 경우도 미련 남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아까 들었던 게 네. 이건가 저건가 근데 네. 정말 LC는 미련 가지면 안 돼요. 뒷문제 못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LC 같은 경우에는 절대 미련 갖지 말고 RC는 사실은 내 눈에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보면 괜히 고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네. 있는데 뭐 사실 첫 느낌이 맞는 경우 되게 많긴 해요. 첫 느낌이 맞는 경우가. 그럴 때 좀 믿으시고 정말 확신이시 맞다 이거 아니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하시되 일단 중요한 건 그런 시간조차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. 문항수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.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파트 7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읽어내면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최대한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어떻게 시험장 가셔서도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많이 봐보는 게 유리하긴 해요. 그 고득점 받으려면. 왜냐하면 그 시간과 그 어떤 장소에 대한 연습이 돼 있는 거거든요. 그거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도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서 탁탁탁 이렇게 시간 관리해야지 좀 미리 갖고 가시는 게 우리 좀 돈 낭비를 좀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나. 자, 오늘은 이렇게 토익 시험장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두 학생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우리 두 학생도 다 시험 잘 보시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시험장 가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시간을 관리해야 되겠다. 요거를 꼭 미리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궁금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